안녕하세요. 준지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벌써 7월이에요. 벌써 7월이고 아이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1학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 1학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또 여름방학을 앞두고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학년별로 가장 중요하게 이것만은 꼭 한번 점검하자 라는 의미로 학년별로 빠르게 가장 중요한 영역들 한두 가지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1학기, 2학기 내용을 통틀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1학기에서 배웠던 개념이면 복습의 의미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학기의 내용이라면 이제 앞으로 2학기 공부를 할 때 예습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2학기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주의해서 체크를 하면 좋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역별로 개념을 체크했을 때 같이 활용하면 좋을 교재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영상에 교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지스 에듀에다 요청을 좀 드려서 미리 허락을 구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서 추천이 되고 있는 교재들은 이지스 에듀에서 나오고 있는 교재들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것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영상과 교재들 참고하셔가지고 비슷한 교재들 얼마든지 이제 활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학년 수학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우리 초등교육과정의 시작인 학년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학교 입학 전에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산 이런 것들, 수학 연산 영역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학습이 된 상태로 입학을 하죠. 그래서 1학년 수학을 다들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되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년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에 걸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내용을 1학년 수학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1학년 1학기에서부터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봤을 때, 1학년 1학기에 3단원, 2학기에 2단원, 4단원, 6단원 이렇게 4단원에 걸쳐서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비중을 봐도 알다시피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여기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덧셈을 바로 배우기 전에 수의 합성과 분해, 즉 가르기, 모으기 이제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일상 용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덧셈의 문제 상황, 뺄셈의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덧셈의 문제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더하기가 똑같이 다 그냥 합병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첨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덜어내는 제거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와 수를 비교하는 비교의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의미의 덧셈과 뺄셈의 상황들을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그 안에서 덧셈과 뺄셈의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재가 이제 우리 1, 2학년에 걸쳐서 덧셈과 뺄셈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교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름방학 통해서 예습이나 복습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2학년 수학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짚으면요. 자, 2학년 수학에서도 덧셈과 뺄셈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 이런 수들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의 덧셈과 뺄셈보다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학년 때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잘 잡혀 있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2학년에서 덧셈과 뺄셈을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골라주세요 하면 곱셈입니다. 곱셈과 곱셈 99를 이제 뽑았는데요.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우리가 곱셈의 이제 개념, 원리를 좀 배우고 2학년 2학기 2단원에서 곱셈 99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2학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곱셈을 배울 때는 어떤 곱셈을 막 되게 잘해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곱셈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곱셈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곱셈이 첫 번째로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
즉 동수 누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곱셈의 의미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몇의 몇 배라는 의미의 곱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의 곱셈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위주로 좀 점검이 필요하고, 이렇게 곱셈의 의미가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된 뒤에 그 다음에 곱셈 구구를 외우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교재로는 이렇게 우리 곱셈 구구를 연습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곱셈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가 됐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 방학을 통해서 곱셈 구구 정확하게 이제 외우는 교재들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교재는 보니까 곱셈 구구를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곱셈의 의미, 두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동수누가, 여러 가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개념과 몇의 몇 배의 개념을 다 차근차근 이 원리부터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조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이 되도록 교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2에서 5단까지 외우고 나면 중간에 섞어가지고 돌발 구구단이라고 해서 섞은 구구단 연습할 수 있도록 차시를 마련을 해놔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교재에서는 2단,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곱셈 구구를 연습을 시키고 있지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2단과 5단을 먼저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3단과 6단 먼저 외우게 하고, 4단과 8단, 나머지 7단과 9단 이렇게 수의 규칙이 좀 비슷한 곱셈 구구끼리 모아서 따로 외우게 하는 것도 사실 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재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방학 때 곱셈 2학년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 곱셈 구구 해결하는 것도 되게 유용하게 방학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학년 수학 말씀드리면, 3학년 수학은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1, 2학년 때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가는 학년이기도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나눗셈과 분수가 나오고 있는 학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을 뽑아라. 그러면 지금 오늘 나눗셈과 분수 이렇게 두 개를 뽑았는데요. 나눗셈은 우리 아이들이 4층 연산 중에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3학년 1학기 3단원에서 나눗셈을 한번 배우고요. 3학년 2학기 2단원에서도 또 이제 나눗셈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서도 1, 2학기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나눗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눗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자, 3학년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요, 나눗셈을 이제 포함제 나눗셈과 등분제 나눗셈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직접 뭐 포함제 나눗셈이 뭐고 등분제 나눗셈이 뭐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가르치진 않지만, 나누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8 나누기 2는 4라는 나눗셈 상황을 설명을 할 때도 어떤 8개를 두 군데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 경우와 8개에서 2개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같은 나눗셈 식이어도 나타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등분제 나눗셈, 8을 똑같이 두 군데로 나눈다. 요 개념은 뒤에 나오는 분수와도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눗셈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단순히 나눗셈의 계산식을 계산 잘해서 답을 잘 구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나눗셈의 원리, 목과 나머지의 개념, 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눗셈, 이런 각 용어들의 의미, 그 다음에 검산,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사실 수포자 하는데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3학년에서 분수의 개념을 배울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눗셈의 원리가 반영이 된 게 분수이기 때문에 아이가 분수를 어려워한다면 나눗셈의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3학년에서 만나는 분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3학년에서 분수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될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서의 분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분모가 같은 진분수와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전체에 대한 부분만큼이 이제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분수의 종류, 즉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지,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지금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장 학년별로 중요한 영역들 제가 좀 뽑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많이 다 하려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뒷부분 4학년부터 6학년은 2부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한 학기에 이제 학습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복습하기에 너무 버거운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역을 뽑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특히 어려워했던 거 아니면 약점이 있었을 것 같은 영역 이런 것들 뽑아가지고 교재들 그렇게 특화된 교재들 선택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저는 2부 영상 4학년 6학년 단원에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